어느 새벽 한 집에 현관문 앞에서 개 한 마리가 떠나가라 짖고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집에서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죠. 로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짖고 있어? 로이는 무슨 일 때문에 이토록 다급하게 짖고 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네덜란드에 사는 82세 여성 엘다 씨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엘다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진돗개 로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평생을 여기에 살아왔고 이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죠. 별거 없는 변두리 마을이라서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남편과 딸과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성인이 된 아이들은 도시로 나가서 살았지만 남편과 저는 이 마을에 여전히 남아서 여생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날따라 유난히 늦잠을 잔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나가 버렸어요.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평생을 함께해온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가 사용하던 물건들 하나하나가 집안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랬는지 마음이 공허하고 정말 힘이 들더군요. 아이들은 저에게 자신들과 함께 도시에 나가서 살자며 말했지만 저는 평생을 살아왔던 이곳을 떠나기가 싫었어요. 남편을 잃은 후 폐인처럼 지내던 어느 날 아이들이 큰 상자를 하나 들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게 뭐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한번 열어보세요. 저희가 생각해 보았는데 엄마 혼자서 외로우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와 집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해 보아요.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 속에는 이제 막 솜털이 보송보송난 하얀색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고 그 강아지는 저를 보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너무도 귀여운 그 모습에 저는 매료되어 버렸고 손을 뻗어 강아지를 안았습니다. 엄마, 마음에 드시나요? 진돗개는 똑똑하고 용맹한 견종이라기에 골라서 데려왔어요. 멀리 동양에 한국에서 데려온 견종이라는데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진돗개라는 견종은 처음 들어보네. 어쨌든 이 강아지를 만난 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를까? 그래, 이름은 이제부터 너는 로이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저와 로이는 만나고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로이는 저와 아이들에게 남편을 잃은 외로움을 달래주었고 집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이를 통해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삶의 동반자로 로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와 함께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색함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로이가 단지 동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는 다르지만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로이의 똑똑함은 그를 가족과 같이 대하게 만들어주는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하는 말을 모두 이해하고 가르치는 다양한 장기들도 빠르고 정확하게 익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커피와 함께 읽을 신문을 가지러 나가고 있었는데 로이가 먼저 뛰어나가 신문을 가져오더군요. 그런 로이의 행동은 저를 놀라게 했고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에게 부탁해 현관문에 펫도어를 설치했습니다. 로이는 그때부터 아침마다 신문을 가져다 주었고 로이의 센스에 저는 항상 즐겁고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침으로 신문이 젖어버리는 것이 약간 아쉽긴 했지만 그런 사소한 문제로 로이를 미워할 수는 없었죠. 저는 원래 혼자서는 잘 산책을 하지 않았는데 로이와 함께하니 산책이 즐거워졌습니다. 로이는 늙어가는 저를 이해하는 듯 제 보폭에 맞춰 걸어줬어요. 로이가 가끔 앞서 가다가 뒤돌아보며 멈춰주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로이와 함께하기에 저는 더 멀리, 더 오래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로이와 함께 놀았고 새로운 장기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로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키워보는 저에게는 로이의 똑똑함이 신기했습니다. 모든 동물이 이렇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과 딸이 와서 로이가 배운 장기들을 보고 엄마 로이는 천재견이야. 보통 반려견들은 이렇게까지 똑똑하지 않아. 라고까지 말해줬죠. 그때 비로소 저는 로이가 진돗개라는 견종이 정말 훌륭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로이와 함께하는 있는 게 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로이는 제가 화장실에서 씻고 있을 때면 화장실 앞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곤 했어요. 저는 습관처럼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곤 했지만 어느 날은 갑자기 로이가 화장실 문을 발로 벅벅 긁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오고 싶은가 생각하고 문을 열어줬더니 문 바로 앞에서 그저 가만히 앉아 저를 응시하고만 있더군요. 로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저도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씻게 되었죠. 로이는 금세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솜털이 나있던 귀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늠름하고 근육은 탄탄하게 아주 멋지게 자랐어요. 로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로이와의 행복한 생활이 계속되던 중 저에게 큰일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로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시간이 늦어져 저는 잠을 자기 전 씻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죠. 평소처럼 문을 열어두고 씻고 나오던 저는 바닥에 물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어요. 뒤로 넘어지며 땅을 손으로 짚었지만 팔의 통증과 머리에 엄청난 충격을 느꼈고 로이가 짖는 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형광등의 밝은 불빛에 눈살을 찌푸리며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눈을 뜨자 주위는 모두 흰색 벽이었고 병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온몸에 욱신거리는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팔과 머리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오른쪽 팔은 잘 움직이지 않았고 고개를 조금 들어 팔을 내려다보니 깁스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옆에는 딸 아이가 침대에 기대어 잠이 들어 있었는데 제가 움직이는 걸 느꼈는지 깜짝 놀라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더군요. 엄마 정신이 들어요?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의사 선생님을 불러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빠르게 병실을 서둘러 나갔죠. 잠시 후 의사 선생님께서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엘다 씨 정신이 드셨나요? 다행이군요. 3일 만에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조금만 늦었더라도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옆집 부부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엘다 씨를 발견하고 신고하셨어요. 바로 병원으로 옮겨왔고 검사 결과 팔과 머리에 상처가 나서 오른팔은 골절되었고 머리는 뇌진탕과 출혈이 있어서 긴급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좀 더 입원하고 회복하시며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료가 마치고 나가고 나서 딸은 저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런 저는 딸에게 로이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로이를 먼저 물어보는 저의 모습이 딸에게는 서운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로이가 며칠간 밥은 잘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로이의 어릴 때부터 저와 함께 살아왔다 보니 로이가 가장 걱정되더라고요. 다행히 아들이 그런 로이를 돌봐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로이의 이야기를 듣다가 안심이 되자 진통제와 여러 약들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피로감이 몰려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 병실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부부였는데요. 그들과 그들의 딸이 함께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갑자기 놀라는 마르다 씨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엘다 씨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로이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하셨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마르다 씨? 저는 로이가 없었다면 큰일이 날 뻔했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보자 마르다 씨는 그날의 일을 자세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한 내용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에 보는 영화가 끝나자마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중
밤이 깊어진 시간에 갑자기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 잠깐 잠이 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다급하게 들려와서 마르다 씨는 몸을 일으키고 현관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로이가 서 있었다고 하네요. 로이는 그녀의 가운을 물고 끌고 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녀를 데리고 저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싶어서 현관문을 두드렸고 저의 대답이 없자 그녀는 응급실에 급하게 신고했다고 합니다. 아마 로이는 저가 쓰러졌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녀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한동안 어리둥절하다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로이가 저를 구해줬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고마웠기 때문이죠. 저는 병원에 로이를 데려와 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의 집에 있는 로이를 영상통화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로이는 저를 알아보고 반응했죠. 그런 로이를 보며 저는 빨리 로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상처가 점차 아물어가면서 저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골절된 팔은 점점 나아지고 물리치료도 마무리되어 병원을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서자마자 저는 아들에게 로이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병원 문 밖을 나서자 멀리서 아들과 함께 있는 로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로이를 보자 로이는 저에게 달려왔고 그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동과 행복 그리고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로이야, 고맙구나. 덕분에 살 수 있었어. 내가 너무 고생했어. 착한 로이야, 고맙다. 그렇게 말하며 저는 로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로이는 제가 반가웠는지 꼬리를 흔들며 제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마치 저도 당신이 걱정이었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며칠 새 로이의 털은 많이 헝클어져 보였고 살이 많이 여인 것 같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가 입원하고 아들 집에 간 이후로 로이는 원래 먹던 양보다 훨씬 적게 먹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를 걱정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밟고 퇴원하게 되었고 아들과 로이와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로이와 아들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로이와 저는 더욱더 가까워졌고 로이는 저에게 더욱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반려동물의 중요성을 더욱 잘 알게 되었고 로이에게 매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자신의 건강을 더욱 신경 쓰게 되었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로이의 부름에 저를 도와주러 달려와준 마르다 씨와 그녀의 남편에게 매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것을 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오랜만에 발을 디딘 집에서 마음이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의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에는 마치 힐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웠던 로이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싶었지만 아들과 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여기에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우리와 함께 도시로 와주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리적인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들과 딸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바로 로이였습니다. 아들과 딸이 도시에 살고 있어서 로이가 함께 갈 수 있을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딸에게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너희를 따라가도록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입양한 도시에서 로이와 함께 살 수 없다면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로이와 함께 갈 수 있다면 나도 따라가겠어. 아들과 딸은 이에 대해 고민을 하더니 아파트에 살던 딸의 집보다는 주택에 살고 있던 아들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저는 로이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정겨운 집을 떠나 아들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집에는 얼마 전에 태어난 손주가 있었는데 로이는 손주가 아기라는 것을 알아차려 아주 조심스럽게 대해줬습니다. 손주도 로이와 함께 자라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많이 자라 말도 할 수 있는 손주에게 저는 로이가 저를 구해줬던 이야기를 동화처럼 자랑스럽게 들려주곤 합니다. 로이는 그 이야기를 듣는 듯 손주 옆에 앉아 귀를 기울이며 함께 듣습니다. 아들과 딸은 가끔 저가 자신들보다 로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며 웃으며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먼저 가더라도 아들과 딸이 로이를 잘 돌봐주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원하시거나 외로움에 지치신 분들에게는 한국 견종인 진돗개를 추천해드립니다. 로이와 같은 진돗개는 친근하고 충성스러운 성격으로 가족들과 잘 어울리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엘다 씨의 사연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즐겁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